오늘 여행할 주인공은 예순의 건축가 곽재환 씨입니다. 그리면서 느낌이 순간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예. 사실 그린 사람은 통찰력이 동시적으로 이게 탁 드러나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일시적으로 파악을 해요. 컴퓨터가 보편화된 지금도 설계 초반에는 여전히 스케치를 고집합니다. 건축물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역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그의 건축 철학입니다. 곽재환 씨는 젊은 후배 건축가를 만나러 길을 나섰습니다. 젊은 사람의 어떤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저도 좀 배우고 건축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이렇게 반추해보는 그런 그 자리가 됐으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재환입니다. 네. 올해 37, 건축사무소 개업 1년 차인 건축가 이정훈 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작업하고 완전히 처음에 나는 이게 티자로 이게 작업하다가 티자 없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충격이었었어요. 네. 이제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일반적인 모형을 제작을 아예 안 합니다. 컴퓨터 하나면 설계도는 물론 재료비 산출과 실제 건물의 모습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건물로 정훈 씨는 젊은 건축가상까지 받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4명, 5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 도구라는 게 사실 그냥 단순히 도구지만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 툴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작지만 좀 많은 디자인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추구를 하려고 하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려는 과정에서 이게 순간순간에 네. 바뀌는, 조율되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스케치를 할 때 오는 자기 만족감이라든가 네. 자기 생각을 시각화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한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 속에. 은평 구립도서관은 곽재환 씨의 대표작입니다. 석양의 신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전. 설계 당시 산 중턱에 서서 서쪽 방향을 바라보던 그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이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과 어울리도록 하는 그의 건축 철학에 따라 계단식 도서관이 지어진 것이죠.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게 사실은. 길을 만들었다. 이게 자, 이게 주민들이 도서관을 관통해서 뒷산으로 산책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평소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있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청소하지 마세요. 아이고, 여기 저기가 관장님이 하시라 그랬나? 아니요 관리하는 양반이 아이고, 아니 촬영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낙엽이 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낙엽이 났네요. 아이고 차라리 청소하지 마세요.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여기 이제 관리를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려고 설계한 것이 아닐 텐데요. 너무 아쉽네요. 이게 사람 다닐 수가 없네. 뒷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일로 와서 이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컨셉인데. 단순한 도서관 건물이 아닌 이웃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석양에. 제가 와서 봐도 너무 이 포인트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선생님의 아이디어인데 그렇지. 그게 조금
사용상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러게 부분이 말이야. 있습니다. 난 너무가 애석해. 마음이 너무 짠해 그냥. 속상해. 건물이 세워질 땅을 보고 이용할 사람들을 보며 몇 날 며칠을 고민해 만든 건물인데 공들여 키워 시집 보낸 딸이 잘 못 사는 것처럼 느껴져 속상할 뿐입니다. 이곳은 후배가 설계한 주차장입니다. 시각적으로 상당히 세련돼서 보기가 좋으네.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된 이 주차장의 특별함은 건물의 외경에 있습니다. 이정훈 씨는 내부보다는 외부를 독립적으로 디자인하는 스킨 디자인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 젊었을 때 우리 디자인은 내외가 공동된 하나의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디자인되고 뭐 구축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스킨만을 가지고 이 디자인하는 그런 스킨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뭐 불경스럽게 오히려 생각을 했다고. 저희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속성이 그 현대 건축의 하나의 특성이 아닌가. 90년대 이후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유럽이라든지 특히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디자인들이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한 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공간을 확장시키고 줄이고 하는 부분을 스킨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문제, 화두. 내부는 무엇이 돼도 좋다. 겉에만 뭐 그 트렌드에 영합하고 이게 뭔가 사람들의 시각을 끌어당기는 어떤 효과적인 어떤 것으로 디자인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서 건축물 자체를 가볍게 어떤 보는 어떤 경향에 일조하는 거 아니냐. 하늘과 닿을 듯한 고장, 강원도 정선을 찾았습니다. 산골 오지 정선에 멀리서도 눈에 띄는 특별한 건물이 있네요. 그 특이함에 선배도 후배도 카메라를 듭니다.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재미가 안 느껴지네 나는. 이 감성이 무뎌져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좀 이렇게 유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에 그냥. 알아보니 어느 유명 건축가가 지은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고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지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꼬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즐거움에 도움이 되나 이게? 이게 꼬리가 왜? 이게 꼬리가 있어야 모든 것은 그래 이건 건축 유명 작가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데서 퀘스천이 있네.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한번 유머러스하게 즐기는 하나의 펜션으로서 즐긴다. 저는 그런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서 되게 좀 그래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봤다는데 이 인간 진짜 펜션 문화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는 과연 그런 것인지는 의문이 들어요. 립서비스하기 이곳에 짐도 풀 겸 건물의 내부도 구경해 보기로 합니다. 판타지, 야 젊은 여기 침실인데 이게 건물의 겉모양 못지않게 내부의 구조도 특별하네요. 그 모습에 선배의 입에서도 감탄사 연발입니다. 근데 이게 재료가
모노니가 이런 재미 연음이 잘 만들더라고.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좀 다르신데. 아니 여기 재미 이 내부에서 요건 외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내부 여기에서는 재미가 좀 있네.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사랑을 속삭이긴 좋겠는데 뭘. 옥상엔 또 다른 세계가 있네요. 완전인데요? 봄에 누워 있으면 선배도 후배도 건축가의 의도를 파악한 듯합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좋네. 이게 비를 맞으면서 있으면 더 좋겠다. 인근의 한 고택을 찾았습니다. 조선시대에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이종후의 고택으로 지금도 그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구경 나왔습니다. 예.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우리가 여기 낙향 현재가 예. 거의 330년대. 330년. 거의. 네. 이게 고택이라서 그 관리하시기가 참 쉽지 그러니. 않으실 것 같아요. 어제 그 어려움이 저기 많으시겠네요. 한 번씩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자연비가 나고 옛날 풍이 나고 저 그러한 시각적으로 뭐 있어도 사는 사람은 아주 네. 고역이야. 조상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역사 깊은 집이지만 300년이 지난 지금 후손들에겐 지켜내기도 버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한옥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를 찾는 노력이 없다. 나를 다른 데서 온 것을 여기다 자꾸만 도입만 하려고 해야지 나로 비롯된 가치는 찾지 않는다. 근데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설계사무소들 이제 유럽에서 있었을 때 경험을 보면 국적 뭐 이런 거 의미 없이 그 사람이 쓰는 보편적인 어휘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 가족, 형제들, 이 지역, 이 풍토, 강산 여기에서 비롯된 건축적 시각, 네. 가치 거기에 근거를 둔 정체성을 만들어낼 때 이게 된다. 아 선생님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의자가 이렇게 되니까 둘러 앉아서 먹으면 좋은데. 아 고기가 맛있나? 아 정말 맛있네요. 야, 좀 먹어요 이제. 이거 됐어. 야. 제가 사무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이 제가 생각했던 그 설계사무소의 그 모습과 현실의 모습은 굉장한 큰 괴리가 그렇죠. 존재하더라고요. 우리가 오픈했던 때보다 더 사회적 여건은 네.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건축가로 배출되는 사람들이 우리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니까 경쟁도 심화됐고 그래서 요새 이거 오픈한 사람들 보면 용기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걱정도 되고 앞날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지만은 내가 살면서 이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거냐는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 그 생각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영케도 굶지는 않고 왔어요. 그게 큰 다행이고 감사드릴 부분이죠.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 근데 한국의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 과연 그걸 어떻게 개척을 해야 될까요? 그냥 단순 신념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시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건축은 어차피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시장인데 그 시장 자체가 선생님 시절보다는 지금
이 소규모 아틀리에들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해답이 없어. 이게 뭐 주어진 클라이언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디 길거리 가서 미친놈 같이 나한테 일 주시오 할 수도 없고 뭐 어떡하겠어요. 가다 보면은 만나게 된다. 네. 사람을. 그때 자기 일을 할 수 있다. 네. 만났을 때 그걸 자기 성심껏 네. 그걸 하는 데밖에 없죠. 네. 살아가는데 쉽지 않아 다 모두 잊고서 나를 찾아 떠나는 거야 어디선가 바람 타고 들려와 이대로 정선은 한때 광산업으로 활기를 띠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체험관이 된 한 광산업장을 찾았습니다. 한때 한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의 땀과 열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다 없애버리지 않고 이렇게 놔둬서 다시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폐쇄된 광산업장에서도 두 건축가는 이곳의 부활을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만 와도 그 지나간 시간의 어떤 이런 기억들 이런 게 떠오르면서 그게 하나의 살아있는 전시장 아니냐. 이미 지나간 땅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역사를 갖고 시간성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건축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보기만 해도 이게 찬한 슬픔 같은 게 배어나와요. 이 꽃들도 펴 있는 이게. 동굴 탐험하고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안전 뭐가 다 떨어집니다. 잘못하면. 폐광되기 전 광부들은 매일 이렇게 광산을 내려갔겠죠.